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이자 자동차 부품 및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위아의 최근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부터 전기차 부품, 방위산업 장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 달간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한 달 주가 추이와 차트 분석, 현대위아를 둘러싼 주요 뉴스와 산업 이슈, 그리고 향후 1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전망까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한 달간 현대위아 주가 흐름과 차트 분석입니다. 현대위아의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1월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5만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12월 들어 강한 모멘텀을 얻으며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12월 26일 종가 기준 주가는 73,500원으로 한 달 전인 11월 26일에 약 5만 8,900원과 비교하면 약 25% 이상 상승한 수준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 가파른 랠리가 전개되어 12월 17일에는 장중 한때 7만원대를 돌파, 당일 고가 75,000원 하기도 했고 12월 26일에는 장중 최고 75,5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불과 두 달여 전인 10월 13일의 주가가 46,950원으로 연저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말까지 약 6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 속에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요. 첫째,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역배열이 해소되고 정배열로 전환되었습니다. 5일선, 21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가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5만원 중반대에서 횡보하던 주가는 6만원 부근의 저항선을 뚫은 후 이를 지지선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6만원 초반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인한 뒤 추가 상승이 나오는 돌파 후 되돌림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상 전 고점이었던 7만원 부근의 저항도 12월에 가벼운 거래로 돌파한 후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둘째, 거래량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12월 들어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17일 주가가 급등할 당시 거래량이 70만 주를 넘어서며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량 수십만 주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강한 매수세가 동반된 상승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곤 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몰렸다는 의미니까요. 셋째, 기술적 지표들도 단기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강도 지수 RSI나 스토캐스틱과 같은 모멘텀 지표들은 12월 중순 이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정도로 주가의 탄력이 강했습니다. 다만 과열 신호가 포착되면서 12월 말에는 단기 조정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12월 26일 장중에 75,500원까지 치솟은 후 종가는 73,500원으로 소폭 눌리며 마감한 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급등 이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 조정 후에도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최근 한 달간 현대위아 주가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그렸습니다. 6만원대 초반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선 뒤 거래량이 실린 급등세로 7만원대 중반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했으나 75,000원 부근에서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향후에도 이 상승 추세선이 유지된다면 이전 고점 구간이었던 7만원 초중반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시에는 6만원 후반대 단기 이동 평균선 밀집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겠습니다. 물론 차트는 과거의 흐름을 보여줄 뿐이고 궁극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펀더멘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대위아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위아를 둘러싼 주요 뉴스와 산업 이슈입니다. 최근 한 달간 현대위아 주가에 영향을 주었거나
향후 투자 판단에 중요할 수 있는 주요 뉴스와 산업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산업과 방위 산업, 그리고 기계, 설비 산업까지 걸쳐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뉴스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 및 글로벌 하이브리드 트렌드입니다. 현대위아와 관련된 가장 눈에 띄는 최근 뉴스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의 신규 양산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 18일경 업계 소식을 통해 현대위아가 내년 1월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1.6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을 대량 양산할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대위아가 해외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본격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엔진은 기아의 신차 K4 세단 및 K4 해치백 하이브리드 모델에 독점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들 모델을 북미와 유럽 등에 출시할 계획인데 현대위아가 만든 엔진이 그 심장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대위아의 사업 전략 변화입니다. 현대위아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엔진, 변속기, 구동축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내연기관 관련 부품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현대위아가 하이브리드 엔진 생산에 뛰어든 것은 단기적으로 내연기관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친환경 트렌드에 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전한 전기차로 넘어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하이브리드 모델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하이브리드 엔진을 생산하게 된 건 이러한 그룹 내 전략 변화와 궤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최근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요 전략 차종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소비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멕시코 공장 가동률 및 수익성 개선 기대입니다. 현대위아는 이번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을 위해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생산 라인을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전환하며 시범 생산을 거쳐왔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공장 운영 효율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대위아는 해당 공장에서 연간 최대 20만 기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아 K4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수요에 따라 이 생산 능력을 상당 부분 활용하게 된다면 현대위아의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 시작은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 및 현대위아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환경도 현대위아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되고 유럽연합에서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의 재검토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간다리 역할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완전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은 현대위아의 하이브리드 엔진 사업의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컨대 내년부터 시작되는 현대위아의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은 단순한 새로운 매출원 확보를 넘어 그룹 차원의 전략과 글로벌 시장 흐름에 부응하는 중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 통합 열관리 시스템 및 신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이슈는 현대위아의 전기차, EV 부품 분야로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입니다. 현대위아는 전통적인 엔진, 차량 부품 외에도 전기차용 핵심 부품 및 모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통합 열관리 시스템, 인터그레이터드 서멀 매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최근 현대위아는 전기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란 전기차의 배터리, 구동모터, 차량 공조, 히터, 에어컨 등의 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첨단 부품을 말합니다. 현대위아는 이미 2025년 7월부터 전기차용 통합 열관리 모듈을 양산하여
기아 자동차에 공급해왔으며 구체적으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차량인 PV5에 이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향후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다른 차종이나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 열관리 시스템 사업 확대는 몇 가지 측면에서 현대위아의 미래 가치에 중요합니다. 첫째, 전기차 시대의 현대위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심장인 엔진을 만들어 온 현대위아에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와 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차량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합 열관리 모듈은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전기차 시대의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입니다. 현대위아가 이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갖추고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전기차 부품 공급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위아는 작년 독일에서 열린 국제 부품 전시회 IGB 2024에서 전기차용 통합 열관리 모듈 신제품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CES 2026에도 처음으로 참가하여 이와 관련된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CES에서 분산형 공조 시스템 디스트리뷰터드 HVAC라는 새로운 차량용 냉난방 기술을 공개할 계획인데 이 역시 전기차나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공조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현대위아가 미래차 기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둘째, 통합 열관리 시스템 사업은 현대위아의 수익성 제고와 외부 거래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 매출은 대부분 현대차, 기아 등 그룹 내부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나 공조 모듈 등은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도 공급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실제로 현대위아는 포드사의 품질 인증 큐일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한 품질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거래를 늘릴 경우 중장기적으로 현대위아의 매출처 다변화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열관리 시스템, 전동화, 구동장치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으로 기존 전통 부품 대비 높은 마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이미 올해 4월 전자식 사륜구동 부품 2단 ATC 양산을 시작하며 전동화 드라이브라인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작년부터 전기차용 에어컨 시스템 양산도 개시하는 등 전방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전기차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현대위아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 및 미래차 부품 개발을 통해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합 열관리 시스템 사업 확대 계획과 CES 2026 참가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현대위아가 엔진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차 부품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슈를 넘어 중장기 기업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이슈, 조직 변화와 구조 조정, 새로운 CEO와 조기 퇴직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위아의 실적과 전략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현대위아에는 중요한 경영진 교체와 인력 재편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권오성 신임 대표이사 CEO가 취임했는데요. 권오성 사장은 1970년생의 비교적 젊은 CEO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기술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취임은 현대위아의 체질 개선과 미래 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현대위아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을 공지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를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만 50세 이상 직원, 1975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며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은 2022년부터 비슷한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왔지만 현대위아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전사 공지 형태로 대대적인 희망퇴직 모집에 나선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그만큼 기존 인력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위아는 이 시점에 대규모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요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대위아는 전동화 및 신사업으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내연기관 부품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고연차 인력들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한 빠른 적응이 필요하나 장기간 한 분야에 머물러 온 인력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의 세대 교체와 활력 제고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룹 내 다른 주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유사한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변화에 대응해 인적 구성의 리빌딩을 도모하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단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원가 절감 압박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2025년 3분기에 약 16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는 멕시코 공장 전환 등 일회성 비용과 수요 부진 등이 겹친 결과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여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퇴직에 응한 직원들에게는 남은 기간의 절반치 연봉과 자녀 학자금, 전직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꽤 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회사로서도 비용을 치르더라도 향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회사에서 공식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 평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인력 재편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재정비 노력은 투자자 관점에서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기 비용 증가 요인입니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으로 4분기 일시적 비용이 발생해 단기 이익에는 부담을 줄 수 있죠.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인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이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젊고 유연한 인력 구조로 전환하여 신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CEO 체제에서 추진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인 만큼 미래 비전과 연계된 전략적 선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권오성 사장 취임 이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 방산 부문의 성장성과 수혜 가능성입니다. 현대위아는 흔히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될 축이 방위산업, 방산 부문입니다. 현대위아는 국내 유일의 대구경 지상 화포류 전문 제조사로서 K구 자주포와 K전차에 들어가는 주포, 대포 등 다양한 지상 화력 체계를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주력 전차 K흑표와 K레일 전차에 장착되는 120mm 활강포를 현대위아가 공급하고 있고, K구 썬더 자주포의 일부 포탑 시스템 역시 현대위아의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105mm 자주곡사포, 박격포, 함정용 함포, 항공기 랜딩기어 등 방산 분야에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방산 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불안정으로 폴란드 등 해외 국가들로의 K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K전차와 K구 자주포의 해외 판매량이 크게 늘었죠. 이로 인해 해당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인 현대위아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현대위아는 전차포와 자주포 부품의 추가 생산 주문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향후 몇 년간 매출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방산 사업은 특성상 정부 및 군과의 계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데, 현대위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과 품질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꾸준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국내 방산 주식들이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역시 국내 방산 지수나 방산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으로 방산 테마 상승 시 함께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방산 업종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관 및 외국인 수급이 몰린 사례가 있었는데, 현대위아도 방산 부문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부 편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대위아의 방산 부문 매출 비중은 아직 전체의 5에서 10% 남짓으로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양호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향후 신형 무기 개발 프로젝트, 예를 들어 차세대 전차 개발, 자주포 성능 개량 등에서 현대위아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경우 추가 성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위아는 AI 기반 방어 체계나
차세대 자주포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향후 첨단 방산 기술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방산 부문은 현대위아 주가에 숨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동차 부문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방산은 국가 예산 및 안보 상황에 의해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수요를 지니고 있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방산 수출 호조로 중장기 매출 파이프라인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는 현대위아의 미래 현금 흐름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방산 사업 특성상 매출 인식이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불규칙하고 정부 정책이나 수출 승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위아가 가진 방산 기술 경쟁력과 국내 유일의 대구경 화포 전문 제조사라는 지위는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내재된 하나의 안전마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기타 산업 및 정책 이슈, 자동차 시장 전망과 정책 변화입니다. 현대위아의 향후를 논할 때 자동차 산업 전반의 흐름과 정책적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거시적인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자동차 수요와 전기차 보급 속도입니다. 2025년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 전환기와 경기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약 5.3%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보조금 축소와 인프라 제약 등으로 인한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병행 전략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완전 전기차 EV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하이브리드 및 기존 내연차 부분도 일정 기간 공존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현대위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요소입니다. 전기차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졌다면 현대위아의 주력 제품 상당수가 빠르게 구식이 될 위험이 있었지만 전환이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기존 사업과 신사업 간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요컨대 5년에서 10년의 과도기 동안 현대위아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키울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둘째,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현대위아는 수출 비중도 있고 해외 생산 기지도 운영하는 만큼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하반기 원, 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수출 기업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이는 현대위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제조에 있어 주요 원재료인 철강 가격도 한때 급등했다가 최근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은 부품 업체의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시 변수들은 예측이 어렵고 다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동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은 현대위아 같은 제조업체의 우호적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산업 정책 및 규제 변화입니다. 국내외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거나 보조금 정책이 바뀌는 등 정책 변화는 현대위아의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는 현대위아의 친환경차 부품 수요를 촉진시키는 반면 어떤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 축소가 일부 수요 공백을 일으켜 현대위아 고객사의 생산량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정책 흐름은 국내 제조업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미래차,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현대위아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부품 국산화 등을 추진 중인데 이는 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추가 수주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종업계 및 경쟁사 동향도 참고해야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속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만도 등 여러 기업들이 전동화 흐름에 맞춰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원시스템은 전기차 열관리의 선두주자로 부상했고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파워 일렉트릭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영역에서 현대위아가 얼마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느냐도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행히 현대위아는 그룹 내에서 역할이 명확하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몇 가지 특화된 분야, 예를 들어 대구 경포, 통합열관리 등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대위아 실적 현황과 재무 분석입니다. 이제 현대위아의 재무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결정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핵심인 만큼 최근 실적 추이와 재무 지표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2025년 실적 흐름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 편차가 다소 컸습니다. 2025년 1분기 현대위아는 순이익 기준으로 약 930억 원 규모의 큰 흑자를 기록하며 출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기준 약 3,593원. 이는 아마도 환율 효과나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분기 최대 수준의 호실적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순이익이 약 124억 원, 주당 478원으로 급감했고 3분기에는 오히려 163억 원의 순손실 마이너스 614원이 발생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다소 널뛰기 실적을 보인 셈인데요. 3분기 적자는 앞서 말씀드린 멕시코 공장 전환 비용, 일시적 판매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연간 누적 실적은 1분기 호조 덕분에 흑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5년 연간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또는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의 일회성 비용이 줄고 연말 자동차 판매 증가 효과로 다시 흑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실적 흐름을 반영한 현대위아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보죠. 현재 주가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13에서 15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일 업종 평균 PER, 자동차 부품 업종 약 8에서 9배보다는 높지만 현대위아의 향후 이익 성장 기대를 고려한 수치로 보입니다. 한편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은 약 0.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현대위아의 주당 순 자산 BPS가 약 13만 5천 원에 이르는 반면 주가는 7만 원대이니 시장 가격이 장부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미죠. 이처럼 PBR이 낮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현대위아의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과거에 낮은 수익성을 기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위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성차 업체들의 단가 인하 압박, 기술 변화, 수익성 하락 등으로 PBR 0.5배 이하의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었죠. 그러나 최근 사업 재편과 실적 개선 움직임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PER 측면에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편이라 가치 투자 매력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부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50%대 중반으로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영업활동 현금 창출로 투자자금 수요를 대체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성향을 보면 현대위아는 지난해 2024년 주당 1,100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 수익률 약 2.9%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배당액은 높지 않지만 꾸준한 배당 지급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은 1%대 중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과 실제 주가 간의 괴리입니다. 외국계 포함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위아의 1년 목표 주가로 평균 6만원 초반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평균 목표치는 약 6만 800원 수준이고 최고 목표 주가는 7만원, 최저는 5만 5천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를 볼 때 현재 주가 7만 3천원은 애널리스트 예상 범위의 최상단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애널리스트들보다 현대위아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혹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앞서 나갔거나 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앞서 살펴본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 전기차 부품 성장 등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선반영되며 주가를 끌어올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수적으로 2026년 이후 실적 개선 속도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현대위아의 변화를 좀 더 빠르게 평가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실적이 기대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면 조정 압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미래 실적을 얼마나 미리 반영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대위아의 재무 상태는 크게 문제될 부분 없이 양호하며 실적은 개선 추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분기별 변동성이 크고 이익률이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하이브리드 엔진 사업이 본격화되고 전기차 부품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률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공장 가동률이 오르고 구조 조정 효과로 고정비가 절감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겠지요. 2026년 예상 실적에 기반한 추정 PER은 10배 안팎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현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낮은 PBR과 개선되는 ROE, 자기자 본이익률을 고려하면 자산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장주만도 아닌 절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1년 이상의 중장기 전망과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위아의 중장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소들을 토대로 향후 1년에서 나아가 그 이상을 내다본 현대위아의 투자 포인트와 주가 전망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앞서 본 대로 일시적인 비용과 사업 전환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2026년부터는 새로운 매출원이 본격 가동됩니다. 특히 기아 K사 하이브리드 엔진 공급이 시작되면서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20만 대분의 엔진 생산 능력이 가동된다면 매출 규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등 신규 부품 매출도 점차 확대되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위아의 2026년 매출과 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각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매출 플러스 10에서 15%, 영업이익 플러스 30% 이상 증가 등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위아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다면 시장의 재평가를 통해 주가에 추가 상승 모멘텀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동차 부품 사업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현대위아의 중추인 자동차 부품 부문은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의 비중은 점차 줄고 전동화 부품과 친환경차 부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새로운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그룹 내 경쟁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외부 EV 부품 업체들과 기술 경쟁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대위아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외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성장 국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위아가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현대기아차 외에 유럽이나 미국 전기차 브랜드에 납품하게 된다면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시나리오는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품질 인증 큐일 어워드 수상 등과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볼 때 회사 측에서도 해외 판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현대위아의 고객 다변화 여부를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룹 내 위상 및 전략적 역할입니다.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핵심 부품 계열사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볼 때 현대위아의 성공은 현대차와 기아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예컨대 하이브리드 엔진을 현대위아가 제대로 공급해야 기아 K사 하이브리드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겠죠. 또 전기차 부품의 내재화,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측면에서도 그룹은 현대위아의 많은 부분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현대위아는 그룹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개발 협력, 투자 자금 지원 등에서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신뢰도로 작용합니다. 흔히 계열사 리스크로 지적되는 부분, 예를 들어 그룹 내부 거래 의존 등은 있지만 현대차 그룹의 재무 안정성과 글로벌 입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든든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그룹 구조 조정입니다. 과거 현대위아는 현대캐피탈,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합병설이나 사업 재편 이슈가 가끔 거론되곤 했습니다. 현재로선 구체화된 얘기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룹이 전동화에 집중하면서 부품 계열사들의 구조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 현대위아가 다른 부품사와 합쳐지거나 특정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게 된다면 주가에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고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이슈는 아닌 듯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방산 부문의 가치 부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현대위아 주가에 업사이드 잠재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앞서 강조한 방산 부문 가치 부각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위아를 주로 자동차 부품주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방산 매출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현대위아와 추진한다거나 해외의 K9, K 추가 수출 계약이 이어져 현대위아의 방산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난다면 방산 업체로서의 재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방산주는 통상 높은 멀티플, 주가 수익 배수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위아는 아직 자동차 업종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어 숨은 보석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 주가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방산 부문이 현대위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진 않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리스크 요인 점검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잠재 리스크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몇 가지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전환 속도 리스크입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된다면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투자가 자칫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0년 이후 주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급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나올 경우 현대위아의 해당 사업 전망이 악화될 수 있죠. 다음으로 경쟁 심화입니다. 현대위아가 도전하는 전기차 부품 시장에는 다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한원시스템, 보그워너, 보시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어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부담 및 환율 리스크입니다. 최근 안정적이라고는 하나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그리고 환율 급변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 현대위아의 마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또는 그룹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동화 과정에서 전략 수정이나 조직 개편을 할 때 현대위아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특별한 부정적 조짐은 없지만 계열사라는 특성상 독립기업 대비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마무리. 이제 현대위아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전통 제조기업에서 미래 제조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며 과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의 단기 급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차트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았지만 이제는 기존 상승분을 소화하며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등 신사업의 가시화로 2026년 이후 실적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엔진, 부품 분야도 완성차 시장 흐름에 맞춰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 부문은 작지만 든든한 버팀목이자 잠재 성장 주머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무난한 편이고 PBR 0.5배 수준의 낮은 자산 평가는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현대위아를 볼 때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향후 5년간 현대위아가 전기차 시대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 앞서 분석을 통해 현대위아는 이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 성과를 낼 가능.